안녕하세요. 김흥대의 역사고고학과 역사학 전공 의리의리 이실입니다. 네, 앞서 1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민족이라는 말 뜻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네이션과 볼크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민족은 이제 네이션과 폴크의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 네이션의 해석 결과가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민족이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민족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일본에서 네이션과 폴크, 그 다음에 피플을 번역하면서 생겨난 말이었습니다. 네, 19세기 중반 일본의 관료이자 정치가인 히라타 도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71년 독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학에서 돌아온 히라타 도스케는 정치가이자 관료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1889년 히라타 도스케는 J.C. 블런틀리의 교양인을 위한 독일 국가론이라는 책을 일부를 국가론으로 번역을 하면서 네이션을 종민, 폴크를 국민으로 번역합니다. 이때 종민이 민족이 되어서 널리 쓰이게 된 겁니다. 네, 다른 자료에서는 이제 봅시다. 동시대 일본이 지식인인 가토 히로유키가 마찬가지로 블런틀리의 일반 국법을 국법 법론으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한 것이 민족이 되었다고도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가토 히로유키와 히라타 도스케의 네이션 해석은 블룬칠리 이론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 블룬칠리 이론이 뭐냐면은, 블룬칠리는 이제 프랑스어 나숑이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나스시로부터 파생된 단어로 이렇게 봤고, 원래 이게 자연민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이 국가민중의 의미를 획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독일어 폴크는 그 어원이 이제 그리스어인 폴리스어 포플러스에 두고 있어서 오히려 폴크가 도시와 국가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이제 국가 민중, 그리고 민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교양인을 위한 독일 국가론에서 블런칠리는 다시 독일어의 폴크와 불어의 나숑이 정치적 동일성을 가진 국민이라고 보고, 이제 불어의 베프, 그러니까 영어로는 people이죠. 그거랑 독일의 나티온이 문화적 동일성을 가진 민중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블룬칠리는 당시 널리 받아들여졌던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나숑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티온을 문화적 동일성을 가진 자연민중으로 그렇게 본 거죠. 대신 블룬칠리는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폴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블론칠리 시각에서는 프랑스어 나스용이 독일어 폴크로 해석돼야 된다고, 그리고 독일어 나티온이 프랑스어 베프, 그러니까 영어로 people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죠. 개 어려워 진짜. 블룬칠리의 나티온의 개념을 히라타 도스케는 이제 그걸 그대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티온, 그러니까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을 하게 된 거고요. 참고로 일본에서도 그때 당시에 민족은 종족의 의미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지식인이자 정치인이었던 양계초가, 량치차오라고도 그러죠.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쓰이고 있던 민족이 단어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자신의 저서에다 이렇게 쓰게 되고, 양계초의 저서를 유럽의 서적들과 같이 이제 조선의 대한제국에게 수입이 되면서 이제 조선 또한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그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시작이 중국과 일본이 받아들인 네이션의 개념을 이렇게 수입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내셔널리즘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것과 이제 달리 취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구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개념이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와는 이 뜻이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민족주의와 내셔널리즘에 대한 상관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 석사 논문도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셔널리즘과 그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한국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본 수준이 아니긴 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그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